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이냐.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준비하신 영상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앞으로 이 검찰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팀의 김원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시작했으니까 한 대략 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 오늘 하루 종일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청문회 총평을 딱 한마디로 하면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거리가 별로 안 나온 네. 그런 청문회.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되게 많이 하시고 한겨레 TV도 보니까 동접자가 되게 많고 관심이 뜨거운 것 같던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보통의 청문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크게 몰랐던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다거나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그렇습니다. 거 없다. 예. 뭐 그런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된 게 이제 새로운 의혹 제기가 없다. 네. 뭐 이런 건데 일단 윤석열 후보자의 개인적인 특성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다 하면 단골 메뉴들이 있잖아요. 네. 위장전입, 논문 표절,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늦게 결혼했고 결혼할 당시에 재산이 없었고 그렇죠. 네. 지금 아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원에 잠시 적을 두기는 했으나 논문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어서 논문도 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기본들을 다 일단은 피해갔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보통 인사청문회 앞두고는 이렇게 야당 쪽에서 좀 날카로운 공격들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야당에서 그나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사 관련돼서 윤 후보자가 어떤 개입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고를 했고 실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그 수사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인 지휘 라인이 있다거나 결정권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뭐 그런 정도 골프 쳤지.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별로 큰 공격 포인트가 안 되는. 윤 후보자 입장에서 크게 아플 것 같지 않은. 이따 그것도 좀 다뤄볼 텐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개인적인 문제도 공직자로서의 적절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사법개혁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윤 후보자 자체가 워낙에 제 생각에는 이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만큼 화제가 됐던 인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검찰 개혁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자가 오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게 좀 있나요? 일단 모두 발언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윤석열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윤 후보자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다, 집행자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몸을 낮췄고요.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설계자는 국회다. 국민과 국회다. 국민과 국회다. 거기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이제 기본 전제로 입장을 밝혔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쨌든 관련된 기관으로 이고 그리고 가장 실무 경험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은 이제 내야 되겠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갖고 있다 밝혔는데
일단 관심 많으신 공수처 관련해서는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범죄수사처. 예. 예. 공수처 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 다 찬반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동의한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네, 뭐 동의한다는 취지이고요. 네. 그러니까 부패 수사를 하는 네. 국가기관이 늘어나거나 네. 그 수사력이 강화가 되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한다. 예. 네,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해서는 그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에 대해서는 네.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그 오늘 금태섭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네. 직접 수사를 좀 없애고 대신에 경찰에 대한 어떤 네. 사법적 통제를 좀 강화하는 혹은 유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찬성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검찰의 수사 지휘권 네. 문제 관련해서 지휘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개념이다. 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네. 표현도 했네요. 그 이제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네. 너무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을 비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유하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앞자락을 있습니다. 깔고 예. 지휘권은 어쨌든 필요하다. 이런 예, 예. 입장을 밝혔나요? 예. 예.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딱 찬반 얘기를 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애매하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네. 뭐 반대 입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고 네.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다라고 큰 전제를 깔았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의 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제도의 집행자다. 네. 국민의 검찰이다. 네.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없다면 굳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청문회에서 그 윤석열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한 검찰주의자일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강한 검사, 원칙적인 검사, 네. 검찰의 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 개혁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충돌점이 지금 검찰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을 향해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네. 그런 기조와 약간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제도의 집행자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피해간 느낌입니다. 굳이 논란을 만들지 그렇죠. 않겠다. 예. 인사청문회에서는 되게 지혜로운 자세 아닌가요? 그렇죠. 슬기로운 태도. 네. 자기들이 결정권도 없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요. 예. 예, 검찰 개혁,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검찰에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 중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으로 쓴 기사를 보면 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시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 네. 이게 중립성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얘기가 있었나요? 예, 윤 후보자가 만난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네. 시기가 올해 1, 2월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 2월이라고 하면 양 원장이 네. 아무 직함이 없을 때입니다. 네. 예, 아마 그래서 1, 2월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어쨌든 1, 2월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인한 그런 태도를 밝혔고 만남은 인정하되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예, 여러 있었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음. 어떤 민감한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었다. 네. 그렇게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양 원장이 양정철 원장이 총선 출마를 권유했었다. 예, 2015년 말께 저도 예. 이 당시에 기사가 나와서 막 확인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양 원장이 권유했다는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 그때 윤 후보자가 국정원 수사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좌천 인사를 2번 당했거든요. 네. 그 첫 좌천이 대구고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대구고검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물 먹고 네. 있을 때 그때 양 원장을 만나서 정치 제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에피소드를 소개를 했고 당시에 제가 야밤에 그때 기사가 나와가지고 전화를 윤 후보자랑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나는 끝까지 검찰이 있을 거다. 내가 중간에 나가면 국정원 수사를 지킬 수가 없다. 내가 끝까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버티고 살아남아서 수사까지 하고 결국은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된 거 아닌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네. 그래요. 그 국민들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름까지 많이 알지 않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번 인사청문회 앞두고 윤석열이란 이름 석자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연예인급 인지도 같습니다. 예. 이 개인 신상 관련해서 나온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네, 윤석열 후보자랑 친하잖아요. 아주 친하죠. 예. 그래서 대윤, 소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죠. 근데 그 형이 윤우진 네,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 네. 이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한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 이 사건은 경찰이 한 수사인데요. 이 예. 윤우진 서장 관련 수사는 이 수사 자체가 좀 검찰에 석연치 않은 외압, 경찰에 대한 외압이죠. 예. 외압 혹은 수사 방해, 경찰 입장에서 보기에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게 이제 경찰의 시각이고 당시 언론들도 그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자체는 좀 이상하다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의 쟁점은 그 이상한 지점에 윤 후보자가 개입이 되어 있는 단서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당시에 수사 개선상에 개통선상에 있었습니까? 일단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요. 다만 그 윤 서장에게 특수부 출신 변호사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이런 의혹이 이제 보도가 이미 돼 있고 그 부분을 오늘 집중 질의했는데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계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를 안 했어요. 네, 변호를 안 했고 뭐 변호를 안 했어도 소개는 해줄 수 있으니까요. 소개했다는 게 사실이면은 좀 부적절한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세무서장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도 있지만 자기 그렇죠. 동생이 예. 검찰 고위 당시 부장검사였습니다. 당시 부장검사였고 윤 후보자의 오늘 청문회장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이남석 변호사와는 나보다 윤대진이 더 친하다. 소개를 했다면 윤대진이 했겠지 내가 했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민주당 그 김종민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 문자 내용이 이게 어떻게 알려진 것이냐면 이남석 변호사가 이 윤우진 서장에게 윤 과장 소개로 연락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제 윤 과장이 윤석열 당시 중수 과장이었거든요. 과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것인데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문자의 정확한 워딩은 윤 과장으로부터 말씀 듣고 연락드립니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윤 과장이 윤석열인지도 모르겠고 소개와 말씀 듣고라는 것은 완전 뉘앙스가 다르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뭐 청문회장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검찰 고위 간부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점에서? 불법입니다. 제가 그런가요? 예. 검찰에 재직하면서 지인의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조언까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인을 소개해주는 행위는 제가 지금 정확한 법조문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행위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안은 아마 오늘 청문회가 자정 정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 이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그 소개해줬다 관련해서 어떤 그 문자 외에는 지금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없어서 계속 도돌이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과장은 과연 윤석열인가? 네. 남은 시간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하고 사실 청문회 이전에는 가족 관련된 의혹 제기가 많았어요. 일단 그 결혼한 아내, 뒤늦게 결혼한 아내와 아니 시운 넘어서 결혼. 시운 둘에 했습니다. 시운 둘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나이에 했죠. 늦은 나이에 결혼. 아내가 재산이 많고 또 장모가 재산이 많고 그래서 의혹은 많았는데 관련해서 뭐 질의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별로 없었고요. 예. 지금 일단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 장모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했고 장모 관련해서는 굳이 법적으로 그렇죠. 고지 대상은 아니죠. 네. 예. 그리고 그 부인 회사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 안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결혼을 제가 알기로 한 2011년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한 지 10년도 채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부인의 어떤 재산 축적 이런 것들은 윤석열 후보자를 만나기 전에 네. 사실상 다 이루어진 것이고 보통의 이제 그 공직 후보자가 나오면 뭐 젊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최소 20년 이상 함께 재산을 일구어 온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처가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이렇게 연결될 고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두 분의 결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의 어떤 일가를 이룬 다음에 이루어진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고 해도 윤 후보자의 어떤 자질과 연결시킬 지점이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다른 후보자에 비하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좀 재밌는 말들은 많이 나왔어요. 예. 윤 후보자 아내 되는 분이 내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인터뷰가 과거에 예. 한 차례 나온 적이 있죠. 결혼 당시에 윤 후보자 재산이 2천만 원 정도였고 윤 후보자 부친은 내 일 중에 하나는 지갑에 돈 꽂아주는 일이었다. 뭐 청렴결백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개념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됩니까? 뭐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건 저의 단순한 추측인데요. 네. 특수부 검사들 중에 좀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사할 때 또 돈이 좀 필요하고 사비를 털어서 수사팀에게 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뭐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관행처럼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스폰서를 그러니까 스폰서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검사들 입장에서는 특히 특수부 검사면 옷 벗고 나오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검사 시절에 특별히 돈에 연연해서 뭐 이런 스타일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왕창 쓰고 옷 벗고 나가서 한 방에 갚고 뭐 이런 좀 통 큰 스타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그런 케이스는 윤 후보자도 잠깐 검찰 바깥에 있을 때 어디 대형 로펌에 좀 있었잖아요. 태평양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의 그 뭐 수수료를 고액 수수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의혹은 전혀 없나 보죠. 예, 그 부분 관련해서도 뭐 전혀 얘기가 안 나오네요. 황교안 대표 네, 경우에는 그렇죠. 1년 남짓 있는데 뭐 매달 수십억씩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정도. 맞습니다. 예. 근데 윤 후보자는 그렇게 고위 검사로 나간 것도 아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재직 기간도 굉장히 짧았던 걸로. 오히려 그 당시에 이 대기업 변호 이런 걸 하면서 대기업의 그 수법을 많이 알아서 그 다음에 대기업을 수사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 청문회 초반에는 좀 재밌는 장면도 벌어졌는데 여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수사 대상에 올라서 과연 청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고성도 좀 오갔었죠. 네. 이 문제는 이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네. 제기했는데 사실 한국당, 민주당 다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네. 얘기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네. 그래서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저축은행 사건으로 윤대진 국장에게서 수사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극적으로 무죄를 받았죠. 하여튼 그때 자기가 법사위원 할 때 네. 한국당 쪽에서 법사위원 자격 없다고 본인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되돌려준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도 다 고발돼 있고 민주당도 다 고발돼 있는데 지금 뭐 그때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거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차례 했고요. 네. 뭐 일종의 자기 존재 증명 같은 네, 거였네요. 예. 네, 그렇게 한 차례 하고 서로 그냥 고성 지르고 지나갔습니다. 네. 그 아까 초반에 오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한마디로 좀 재미없었다. 네. 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좀 날카롭지 않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후보자가 그 한국당 법사위원들 특히 법사위원들 쪽하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고
뭐 나경원 대표랑은 부부끼리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청문회 이제 법사위원직을 나 너무 친해서 못하겠다 이런 의원들도 많았고요. 지금 자국당 청문위원 중에 오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한 분은 사석에서 윤석열은 정말 훌륭한 검사다. 검찰총장 꼭 해야 된다. 네, 이런 발언을 최근에 하기도 하셨고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뭐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배경이 좀 있고 뭐 후보자 개인의 아까 저희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특성들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인사청문회는 무사히 통과될 것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뭐 채택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의 요즘 기조로 봐서는 뭘 순순히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국민 여론이 저 사람은 안 된다.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뭐가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 개인 판단에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은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해도 지금 뭐 동의 사안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뭐 순조롭게 임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 오늘 청문회를 전망하는 기사 중에는 윤석열 후보자뿐만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불기소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그랬다든지 아니면 윤 후보자가 2013년 대선 개입 수사 그때도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황교안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충분히 그렇게 몰아갈 여지가 있었고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세게 여당 쪽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살살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거 파행으로 몰고 가자고 생각했으면 뭐 할 거리는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끼리 예측하기로는 사실 패스트트랙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런저런 이제 불법 혐의를 받는 행위들을 찍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청문회에서 틀고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법률적 견해를 묻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요. 황교안 장관 관련해서는 또 역시 박지원 의원이 2013년 국감 때 이제 화면을 틀면서 당시에 윤 후보자가 그 수사 외압 부분과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워딩이 있거든요. 그 워딩에 대해서 현재 입장을 다시 한번 물었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변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오기는 했네요. 그것도 나왔고 박주민 의원도 그 예전에 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관련해서 폭로했을 때 김용철 변호사가 고발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그 진술서의 일부라면서 그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관리했던 여러 검찰 간부 실명이 있는데 거기에 황교안 이름이 있는 문건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당시 특검의 윤석열 후보자가 상품권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한국일보가 몇 년 전에 보도를 했었다가 소송에 가서 졌죠. 졌고 그래서 당시 김용철 변호사 수사를 특검에 파견가 있던 윤석열 후보자가 했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아리송하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나요?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뭐 지금 말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할 수 없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카메라가 꺼지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꺼지고 나서 따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늘 청문회 주요 장점들 두루 살펴봤는데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저녁까지는 뭐 한 대여섯 시간 청문회가 이어지겠지만 현재까지 여야의 질의 또 새로 제기되는 의혹 기타 등등을 살펴봐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에 뭐 부적절하다거나 그런 거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 시각에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좀 아세요? 김 기자는 검찰 출입을 좀 오래 했잖아요. 제가 대검 나갈 때 대검에 있었고 제가 지검 나갈 때 지검에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 한 토막.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윤석열 후보자는 사실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네. 굉장히 보수적인 본인의 성향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네.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은 정치 성향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적이다. 예, 일례로 예.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며 이회창을 지지하셨던 것으로 아, 그래요? 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건 거죠? 찍었습니다, 이회창을. 아, 네. 찍은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알죠. 예. 네, 그런 분이고. 예. 다만 그 특수 검사의 어떤 약간 상징 같은 분이고 예. 그 특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통이 크고 선이 굵은 스타일의 검사인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면서 본인의 그 원래 업무하는 프로로서의 그 스타일과 예. 정권이 요구하는 방향이 안 맞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굽히지 않으면서 예. 소위 말해서 국민 검사가 예.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이제 수사팀이에요. 우리라고 선거법 위반을 하고 싶었겠냐.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네. 선거법 무혐의 결정문을 밑에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가 있는 박형철 네. 그분이 이제 부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선거법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네가 죄가 안 되는 걸로 한번 써봐라. 근데 도저히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예. 보통 그러죠. 두 가지 다 버전으로 한번 써보죠. 예, 예. 안 네. 써지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하냐.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직업인으로서 윤리는 믿을만하다. 그런 평가를 네. 할 수 있겠죠. 지금 국회 청문회 속보가 좀 들어오는 게 하나 좀 말씀드리면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나 봐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윤석열에게 전화를 해서 출마 요청하지 않았냐. 여야를 가리려고 했겠죠. 예. 그때도 거절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전화 왔다. 네. 한 번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 거절했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만 민주당 쪽에서만 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쪽에서도 출마 권유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 2013년 사건 전에는 당연히 한국당에서 자기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그 청문회 칼날이 날카롭지 않은 데는 그런 점도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검찰총장이 되면 네. 지금 그 제기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검찰총장이 거기에 이제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 제시? 네, 그러니까 반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됐으니까 아마 후보자로 지명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오늘 모두 발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제도의 집행자다라고 정확하게 본인의 제도의 역할을 집행자다. 예,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검찰에서 국회 즉 국회를 상대로 자기들 조직의 어떤 이해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대관 활동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되게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윤 후보자 시절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기조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우리는 제도의 집행자다라고 딱 얘기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인으로서 어떤 검사 혹은 일개 검사로서 본인의 스타일이 어땠는지는 크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국면인 것 같고요. 검찰총장이 되면 크게 뭐 검찰의 개혁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방향에 뭐 반기를 든다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 상황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김원철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